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3월 14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첫 번째로 시황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두 번째는 한 고객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직감이라는 것, 직감으로써 어떤 주식을 한다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종목들을 최근에 그래도 멋진 종목으로 그 직감으로 인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시골에 있는 용두리 집에서 당진, 그쵸? 당진 용두리 집에서 오늘은 방송을 하는데요. 오늘 날씨가 완전히 여름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확 날씨가 좋아지니까. 그리고 오늘은 좀 뉴스도 많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이제 출석도 하고, 그렇죠? 조금 이런 사건을 계기로 조금 기업들 혹은 뭐 공기관들이 좀 더 투명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와이프가 계속 식기세척기를 노래를 하더라고요. 계속 식기세척기 노래를 하는데, 사실 저희는 저희는 서로 이제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하고 저희는 반드시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는 반드시 일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노후의 목표는 반드시 하루에 4시간은 일을 하자. 그리고 4시간은 좋은 사람들과 뭐 쉬자. 그리고 4시간은 뭐 자기 개발을 하든지 뭐 이런 노후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60이 넘어서 70이 되고 뭐 이렇게 되든 일단 일은 계속 하자라는 목적이 있어서 저희는 지금 계속 같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얼마 전부터 식기세척기를 노래를 하길래 좀 고민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 아주 작은 거라도 뭐 물건을 살 때는 서로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서로 오케이 해야지 사거든요. 그런데 식기세척기를 은근히 이렇게 설거지를 할 시간에 같이 차를 마시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요. 저희 집엔 일단 TV가 없거든요. TV가 없어서 다른 집보다는 저희가 대화를 꽤 많이 하긴 하는데, 설거지할 시간에도 대화를 하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서 사긴 해서 오늘 식기세척기가 집에 왔는데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식기세척기라는 것이 가격은 한 70만원, 60만원인가 7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무리한 금액은 아닐 순 있지만 뭔가 사기가 조금 뭐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양가 부모님들도 아직 식기세척기가 없고 일일이 다 손으로 하는데, 기껏 이제 살림도 얼마 되지도 않는 저희가 식기세척기를 한다는 게 뭔가 좀 말하기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식기세척기를 사는 걸 좀 고민했었는데, 이왕 막상 사고 나니까 와이프가 뽀뽀를 더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뽀뽀를 한 10방 정도를 기습적으로 이제 받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뭐 어차피 둘이 벌어서 둘이 이제 의논해서 쓰는 돈인데 뭐 제가 생색내는 것처럼 됐는데, 근데 좋은 것 같습니다. 식기세척기로서 뭐 사실 저도 설거지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같은 맞벌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조금 더 가사일을 더 많이 하죠. 사실 더 많이 하고 더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여자로서 그래도 살림을 해야 된다는 어떤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요리를 더 많이 하거든요. 요리도 많이 하고 설거지는 와이프가 음식을 못 하기 때문에 설거지는 와이프가 하고 음식은 제가 하고 이렇게 보통 가사 분담을 하는데 청소는 와이프가 더 많이 합니다. 저는 좀 지저분해서 청소를 잘 안 하는 편이고. 근데 일단은 뭐 기분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가 너무 딴소리 많이 했네요. 어제 뉴스를 뭐 이런 거 사실은 어제 JTBC VC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JTBC죠? 그죠? JTBC.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한글이 생각이 안 나거나 영문 철자가 생각이 안 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기억력이 점점 깜빡깜빡 하는데요. 어제 JTBC를 보니까 카카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약간의 저는 이렇게 주식에 약간 뭐라고 할까요? 괜한 착한 척?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가끔 이런 주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주라고 하는 거, 뭐 도박에 관련된 회사, 뭐 담배 회사 이런 것들을 죄악주라고 혹은 더 나아가서는 뭐 CEO가 청렴하지 않은 회사에는 투자를 안 한다거나 이런 어떤 분위기도 상당히 해외에서는 좀 많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살짝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카카오라는 회사를 좋아했거든요. 이제는 실적이 돌아나가는 때이고 여태까지는 어떤 인프라를 깔았다면 앞으로는 이제 진짜 돈을 벌겠다. 돈을 벌 거라는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최근에 어떤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조금 이제 헝클어지긴 했지만 항상 관심 있는 종목이긴 하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카카오라는 종목이 의외로 돈을 많이 안 벌었습니다. 이름은 너무 유명한 회사이고 누구나 손에 다 카톡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매출량이 얼마 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그래서 아마 좀 놀라셨을 건데요. 한번 봐볼까요?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아니고 상장 기업으로 해서 한번 얘네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한번 볼게요.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연간으로 따지면 그 전에는 매출이 1조 미만이었다가 2016년도부터 이제 1조 중반 후반으로 갔다가 이번 연도에 2조를 넘어서거든요. 근데 순이익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순이익이 600억 정도였습니다. 600억.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에 1000억을 순이익이 돌파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2000억을 이게 순이익이 이제 돌파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것으로 보면 ROE도 상당히 많이 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긴 하는데 일단 카카오가 이번 연도부터는 2018년도부터 카카오는 상당히 많은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주어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방송 JTBC 뉴스에서 보면 카카오 택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선 호출이라는 거, 호출 그리고 뭐 즉시 배차 뭐 이런 얘기로 나와서 뭐라고 했나요? 유료화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따져보면 사실 이게 뭐 지금의 카카오의 인프라로 따져보면 시장 점유율을 30%라고 가정하면 연간 한 300억 이상의 순이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얘네의 얘네의 순이익이 이번 연도에 2천억을 돌파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300억, 그러니까 업무용 택시로만 한정해서 본다면, 근데 뭐 좀 더 넓히면 더 커지겠지만 상당히 큰 수거든요. 큰 순이익이 증가하거든요. 엄청난 증가입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2017년도를 따지면 2017년도가 1200억을 벌었죠. 순이익이. 근데 이 카카오 택시만으로
한 300억 이상을 번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날라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주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견해를 갖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약간 좀 얄밉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 중에도 멀쩡한데 배가 많이 나온 직원이 하나 한 명 있는데요. 어, 집이 이제 인천 만수동에 사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저녁에 조금 이제 저녁 먹고 술 한잔 하면 이제 바로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이제 가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카카오 택시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이게 택시를 안 탑니다. 웬만해서는 그냥 차 끊기기 전에 집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보니까 사실 카카오 택시가 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냥 일단은 너무 간편해서 이제는 대부분 젊은 층은 카카오 택시를 다 해봤을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인데 이게 갑자기 무료로 쭉 이렇게 해놓고 은근슬쩍 유료로 싹 전환하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얄밉거든요. 상당히 얄밉지만 그래 기업이니까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주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 아주 좋은 기회가 왔나 시장에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섞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좀 독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반적인 그냥 서민으로서 좀 얄미운,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마음이 조금 단련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에 대한 어떤 이런 이슈들도 있고,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10분 정도로 했네요. 일단 그 본격적으로 시황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보고 그 다음에 곧바로 코스닥을 봐볼게요. 코스피 코스닥이 보면 이게 지금 최근 거로만 만약에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본다면 이렇게 볼게요. 요 부분 이렇게 한다고 했죠. 월간, 주간, 일간 차트 이렇게 본다고 했죠. 그래서 요 일간 차트 요쪽만 한번 봐보세요. 지금 코스닥을 이렇게 깔아놨고 지금 이제 코스피로 바뀌고, 그렇죠? 비슷해졌죠. 코스피, 코스닥 약간 비슷해졌죠.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변동이 약간 좀 비슷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좋게 보여지거든요. 보통 한동안 코스닥이 시장에서 강했잖아요. 근데 그 강함이 뭐였냐면 변동성이 커진 거였거든요. 근데 그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흔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는 소형주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은 주식들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변동성이. 근데 상승할 때 변동성은 좋지만 하락할 때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상당히 손실이 컸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같은 변동성의 어떤 이런 크기, 같은 방향성 이런 것들로 이렇게 좀 가야지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는 이렇게 가는데 코스닥이 이렇게 가버리면 반드시 이 합치되는 부분까지는 이게 떨어지는 게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고리 깊으면 뭐 산이 높다라고 하듯이,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그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그래서 바람은 변동성이 작게 느려도 좋으니까 안정적으로 천천히 지수야 우상향해라,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같은 수급을 한번 봐볼게요. 시장에서의 수급을 보면 오늘 수급을 보면 오늘 같은 날은 개인들이 샀죠. 여기 보면 그쵸? 여기 보면 여기는 외인은 팔았고 개인은 사고 기관은 판 날. 보통 요런 날들 있죠. 이런 수급에 있는 날들이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한번 일자별로 한번 봐볼까요? 일자별로 보면
한번 봐볼게요. 요때 개인들이 산 날 3월 7일 3월 7일과 오늘 3월 14일 요 날을 한번 봐볼게요. 일단 그냥 한번 예를 들어서 3월 7일과 14일 3월 7일 요때입니다. 이때 보면 종가상 마이너스 2%가 코스닥이 빠진 날이죠. 코스피로 한번 볼까요? 코스피도 3월 7일은 3월 7일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0.4 빠진 날.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코스피는 마이너스 3%가 빠지고 오늘 코스닥 역시도 거의 그냥 보합이었죠. 거의 0.1% 미만의 어떤 등락.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개인들이 매수가 강한 날은 보통 약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이. 근데 이것은 지수뿐만이 아니고 종목은 더 심합니다. 일단 지수로만 이야기해 보면 보통 이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개인들이 매수를 강하게 한다. 이 말은 누군가의 물량을 샀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을 개인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 말은 외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 좀 씁쓸한 거거든요. 이상하게 개인들 투자자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사면 떨어지고 제가 팔면 오른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같은 논리입니다. 개인 투자자인 사람이 내가 사면 주식이 떨어지고 내가 주식을 팔면 주식이 오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내가 살 때 그죠?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은 매도를 했다라는 소리고요. 내가 팔 때 그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반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에 대한 것이 무조건적이라고 이렇게 보면 좀 안 되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통계를 내보니까 90% 이상 정도가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90% 이상 정도가 90% 이상 정도가 이런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심할 때는 95% 이상이 개인과 지수 혹은 종목이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개인들의 90% 심할 때는 95% 이상은 언제나 시장과 반대, 그러니까 수익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거꾸로 생각해 봐야겠죠. 반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이런 생각. 이것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개인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 심리 조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한 고객께서 어떤 종목이 사실은 한참 빠지고 있었는데요. 그 한 고객이 가지고 있던 종목이 한참 빠지고 있었는데 이 종목을 사실 좀 보유하면 오를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 혹은 직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경험치상 그런 느낌도 받지만 웬만하면 저희 원칙대로 그 통계에 맞게 주식을 매매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직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위험하냐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간 차트로 TCK라는 종목을 한번 봐볼게요. 아이고, TCK. 제가 오늘 이야기할 종목은 TCK 뭐 더존비지온 고영 요렇게인데요. 이것이 그 심리를 정확히 반영해 주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역시도
TCK 같은 경우는 오늘 신고가를 또 냈거든요. 이 종목들은 뭐냐면 아주 훌륭한 종목입니다. 일단 실적이나 어떤 성장성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나무랄 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수급만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TCK라는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이 어떻게든 계속 삽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죽어라 팝니다. 근데 이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은 죽어라 사는 지금 이런 모습이거든요. 요것을 보면은 주간 차트로 한번 봐볼게요. 주간 차트를 보면 이렇게 잘 안 보이겠네요. 개인 일간 차트로 봐볼게요. 일간 차트로 보면 일간 차트로 보면 2017년도 그러니까 요때였죠. 요때 맞네요. 3월달 정도 TCK 3월달 정도에도 저희도 3월 정도부터는 TCK를 매수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언저리 때 매수를 마무리하고 다시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이것을 못 따라 들어갔어요. TCK라는 종목을. 근데 언제나 좋은 종목이라는 건 알았지만 못 들어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의 어떤 이런 개인적인 어떤 느낌, 경험, 이런 심리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요 당시 때의 수급만 한번 봐볼게요. 수급을 한번 보면 수급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건 아주 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요때 요 언저리 딱 요 언저리였어요. 이 언저리가 뭐였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갑자기 팔기 시작하는 때였고 기관 투자자들은 한참 팔다가 이제 사는 시기, 외국인들도 갑자기 사는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요 당시 때. 근데 이 수급을 뻔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를 차트를 다시 한번 정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정상으로 해보면 차트만 한번 봐볼게요. 보면은 이 당시에 수급이 변하면서 쭉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1차는 이때부터 이때까지였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은 매수를 안 하는 구간이었고 요때 뻔히 보고 이때 신고가를 내는 요날 체크까지 해놨었어요. 이때 사야겠다 체크까지 해놨는데도 손이 안 나갔던 이유가 어떤 심리적인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또 올라라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저 역시도 나오면서 못 따라 들어갔던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어떤 직감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셨을 때 저 역시도 주식을 하면서 쌓였던 어떤 경험이 있지만 그것보다 있는 그대로의 어떤 주가의 모습, 수급, 실적 그것을 믿고 무섭더라도 들어갈 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저 역시도 실수했던 종목이 TCK였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한번 강하게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또 나왔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 번 말씀을. 그러니까 이 구간에 이 박스권 구간에서는 매매를 안 하고 이때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고 여기서 쉬고 다시 매수를 여기서 하고 여기서는 좀 힘들었겠지만 버텼다면 아주 좋은 실적을 냈을 거죠. 그러니까 요 구간대가 3만 원대 구간이었거든요. 3만 원 구간인데 어느덧 8만 원이 와 있습니다. 8만 원.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당시 때만 하더라도 그래 더블 정도 이상 왔으면 더 이상 갈까? 그리고 요 당시 때가 언제였냐면 반도체가 꺾일 때였어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때가 꺾일 때였기 때문에 시장이 꺾이고 대장주들이 반도체 대장주들이 꺾이는데 이 종목은 왜 올라가지? 이게 진짜 강하네 대장주인가? 이런 생각도 뭐 다양하게 해봤지만 일단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저 역시도 어떤 개인적인 심리에서 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당시 때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었는데 아쉬웠던 종목.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주식을 아무리 오래 하고 잘하고 뭐 잘났고 이런 거 간에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대로 매수하는 게 원칙대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존비즈온을 볼까요? 더존비즈온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말했던 종목입니다. 더존비즈온이라는 회사도 상당히 많이 매매를 했거든요. 더존비즈온도 이 3월, 2월 달부터 꽤 많이 매수를 했었고 이때 거의 마지막으로 매수했던, 그러니까 여기서 요 정도까지를 많이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는 쉬는 구간이었고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보고만 있었어요. 이 회사가 좋은 건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회사를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제가 많이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못했던 이유는 역시 이것도 심리에서 제가 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 또 오를 수 있을까? 단순한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그런 직감들이 망치게 합니다. 트레이딩을.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 어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2017년도부터 죽어라고 매수합니다. 죽어라고 매수하고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은 죽어라고 팔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외국인의 회사 하나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 그렇죠? 이 회사가 사실 사업 모델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현금이 창출되는 이런 회사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트렌드를 잘 만나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아주 무서울 정도로 많이 가고 있죠. 그리고 고영이라는 회사도 역시 이 종목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도 역시 2, 3월 달에 본격적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또 7월 달, 8월 달인가요? 요때도 한번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큰 하락이 있었고 이 박스권을 최근에 돌파했어요. 이제 최근에. 그러면 이걸 매수했어야 돼요. 여기를 매수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는 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거 역시도 손이 안 나가는 이유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개인 투자자의 심리가 반영되었던,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이거를 역시 보면 최근 들어서 수급이 바뀌는 모습이 좀 나오죠. 그런 구간들을 체크를 해보면 이런 구간입니다. 요때 개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하는 요때 혹은 요때 이 두 구간에서 수급이 바뀌면서 저때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팔고 외국인들은 사는 구간이었거든요. 만약에 요 체크한 요때 주가를 보지 않더라도 수급만 보더라도 만약에 저때 매수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겁니다. 상당히 강하죠. 요때 매수했으면 엄청난 수익을, 이때 매수했어도 굉장한 수익을 봤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주가라는 어떤 주식이라는 어떤 이 분야를 단순 나는 주식 20년 했어, 혹은 나는 어디 뭐 증권사 출신이야, 나 오래 했어, 이런 어떠한 경험치, 어떤 직감 이런 것으로 주식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이 오르는 주식이 앞으로 더 갈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그리고 떨어지는 주식을 보면서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 오르겠지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투명하게 보는데 좀 방해한다라고 보는데요. 이런 것이죠. 자주 말씀드렸던 것 중에 상승하는 놈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하락하는 놈은 더 빠질 가능성이 높고, 횡보하는 놈은 계속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자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근데 이것을 하락하는 놈을 하락했으니까 상승하겠지라고 본다거나, 상승했으니까 이제 하락하겠지라고 본다고, 그리고 횡보하는 놈이 오래 횡보했으니까 이제 오르겠지라고 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드리면 시장을 직관에 의해서만 보는 것은 좋지 않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거만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 최근에 좀 관심 있는 종목이, 저희 회원들도 시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시젠이라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아직은 매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립식으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매수해볼 만 하겠죠. 하겠지만, 수급을 보면, 이제 수급이 좀 좋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수급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요 언저리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기관들도 좀 들어오는 자리.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파는 시기가 왔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받아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제 시장의 수급이 조금 해소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동안 꼬여있던 수급이 해소됐고, 이제부터 시즌 역시도 좀 날개를 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차트로 좀 길게 보면, 이제 아직 바닥권이었거든요, 시즌이. 그래서 뭐 적립식으로 매수할 분들은 천천히 매수하셔도 좋고, 어느 조금 더 보셨다가 안전한 뭐 4만 원이 넘어가서부터 매수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어떨까 방송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월간 차트를 하나 보면서 말씀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TCK를 한번 봐볼게요. TCK를 보면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 구간 TCK를 보면 수급이 확 바뀌는 이때 구간에서는 좋았고, 그 다음에 다시 수급이 바뀌는 이 구간에서 매수하기가 딱 좋았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 구간은 뭐냐라는 거죠. 이 구간 횡보하는 구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주식이 만약에 하락할지 상승할지는 이 박스권을 뚫고 났으니 아는 거거든요. 지나고 나보니 상승했구나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월간 차트로 볼게요. 아까 그 구간이 언제냐면 요 구간입니다. 요 파란색 구간, 요 파란 구간, 이 파란 구간인데요. 만약에 요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더라면, 그죠? 한번 매수를 했고 잠깐 쉬고 다시 매수하는, 저는 이것이 좀 안전하다라고 보는데요. 왜냐면 회사의 실적이 좋고 뭐 수급이 계속 좋았거든요. TCK는 실적과 수급이 계속 좋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무작정 보유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펀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지,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매매를 하다가는 물리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이런 중간 구간에서는 이익을 실현해서 수익을 따로 빼놓는,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씩 끊어주는 게 상당히 안전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였고, 그러니까 TCK라는 종목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MACD에서 이렇게 파란색이 뜰 정도면 한번 이익을 걷어들여서 잘 보관했다가 다시 시장이 반등하면 다시 매수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나는 무조건 한 번도 팔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시장이 꺾였을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시장이 지금처럼 다시 반등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간의 이제는 변동성이 비슷해지고 조금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는데요. 조금 더 봐야겠죠. 그리고 이것은 매일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카카오와 같은 이런 회사들 또 이제는 좀 기회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지만 얄미있긴 하다라는 거. 그리고 주식을 직감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거. 위험하다라는 것이고, 아까 제가 혹시 TCK를 이야기할 때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TCK 같은 회사는
이 정도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얘네 TCK의 주식이 1167만 주 정도인데 이 회사의 본회사 그죠? 도카이카본이라는 데가 35%, K시텍이 약 한 28% 정도, 그리고 하나자산운용이 6% 넘게, 국민은행이 6% 넘게, 기타 국내 기관들 3% 넘게, 외국인 7%. 이렇게 따지면 이 회사의 한 90% 가까이를 기관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10% 정도밖에 물량이 없거든요. 10%, 12, 13%인데 이 물량까지도 얘네들이 계속 잡아먹고 있거든요. 아마 한동안은 좀 갈 수 있겠지만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더 드리고, 이거는 제가 빠뜨린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직감으로 하다가는 좋은 종목을 다 놓칠 수 있다. 그리고 버티다가 낭패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오히려 개인의 어떤 심리, 어떤 개인의 어떤 이런 심리와 반대로 가는 것이 더욱 좋을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